서진아, 넌 오늘부터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 남편 정태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태호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정미라가 말했지만 어머님 한정옥은 웃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뭘 알아.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고 목구멍에서 숨이 걸렸어요. 정태호가 내민 서류 봉투는 두꺼웠어요. 봉투 입구가 테이프로 2번 붙어 있었어요. 누가 뜯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이게 뭔데요? 상속, 포기각서야. 내 판단력이 불안정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야. 정태호는 그 말을 너무 차분하게 했어요. 마치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인 것처럼요.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도장만 찍어. 봉투 안에는 3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친권 사전 위임서, 정신과 진단 동의서. 전부 제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려는 거구나. 정태호는 서류를 접을 때 항상 모서리를 2번 접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봉투를 닫을 때도 테이프를 2번 붙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습관이었어요. 마치 나중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말하려는 것처럼요. 저는 도장을 들지 않았어요. 태호 씨,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정태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넌 요즘 불안하잖아. 괜히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그 말투가 제가 미친 사람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투였어요. 형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서진아, 그냥 찍어. 어차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어머님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정태호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었어요. 정태호는 도대체 제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던 걸까요? 저는 오늘도 식탁 끝에 앉아요. 정태호는 상석에, 어머님 한정옥은 그 옆에, 형님 정미라는 제 맞은편에 앉아요. 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앉고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에요. 저는 윤서진이에요. 서울 구로에 사는 35살이고 결혼한 지 4년째예요. 결혼 전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그냥 정 회장 댁 며느리로만 불려요. 아침 식탁에서 저는 말을 안 해요. 한 번은 국이 짜다고 말했어요. 형님이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어머, 며느리가 입이 살아있네? 어머님은 국그릇을 저한테 밀었어요. 서진아, 내가 짜다고 느끼면 물 타서 먹어. 우리는 이간이 좋아. 정태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로 식탁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 6시 반에 어머님 방에 가요. 가족 단체방에 어머님 저녁 인사 시간이라고 공지되어 있거든요. 어머님은 제 손을 보세요. 손톱 길이, 반지 착용 여부, 손목시계 브랜드까지 체크해요. 서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대답해요. 마트 다녀왔어요. 영수증 봐. 저는 핸드백에서 영수증을 꺼내요. 어머님은 그걸 천천히 읽으세요. 라면을 2개나 샀네. 너 혼자 먹으려고? 아니에요. 비상용으로요. 비상용은 내가 사. 넌 쓸데없이 사지 마. 저는 고개를 숙여요. 어머님은 영수증을 서랍에 넣으세요. 그 서랍에는 제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통장을 만질 수 없어요. 결혼하고 한 달 뒤 정태호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여보, 이거 내가 관리할게. 내가 쓸 돈은 내가 줄게.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카드도 없어요. 매달 10만 원씩 현금을 받아요. 그 돈으로 생필품, 교통비, 친정 용돈을 써야 해요. 모자라면 어머님한테 보고해야 해요. 어머님, 이번 달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뭐 했었는데?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 용돈 드렸어요. 서진아, 내 친정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체면이 먼저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아요. 형님이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한 번은 친구한테 온 문자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서진아, 친구 만나는 것도 보고해야지. 누구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대학 친구예요. 대학 친구면 뭐해? 내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 뒤로 친구를 안 만나요. 만나도 가족 단체방에 미리 보고해요. 오늘 오후 2시에 친구 만나요. 5시까지 돌아올게요. 형님이 답장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도 숨이 막혀요. 저는 애를 못 낳아요. 그게 이 집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형님은 밥상에서 자주 그 얘기를 꺼내요. 서진아, 요즘 병원은 안 다녀? 다녀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이요.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벌써 4년째잖아. 어머님이 거들어요. 서진아,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거야. 정태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요. 엄마 말이 맞아. 서진이는 감정 기복이 심해.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제 저녁 정태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봉투 입구가 테이프로 2번 붙어 있었어요. 누가 뜯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처럼요. 정태호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거야. 일단 보관만 해도. 이게 뭔데요? 그냥 집안 서류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저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정태호는 서류를 접을 때 항상 모서리를 2번 접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봉투를 닫을 때도 테이프를 2번 붙였어요. 저는 그 습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나중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말하려는 것처럼요. 정태호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볍게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느꼈어요. 저는 그날 밤 봉투를 뜯었어요. 정태호가 보관만 해도라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안에는 서류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2번째는 친권 사전 위임서였어요. 3번째는 정신과 진단 동의서였어요. 전부 제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 맨 아래에는 도장 찍는 곳이 빨간 네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정태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태호 씨, 이게 뭐예요? 정태호는 TV를 끄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집안 정리 서류야. 상속 포기 각서가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서진아, 넌 법적으로 상속자가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 이거 안 찍을 거예요. 정태호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어요. 뭐? 저 도장 안 찍어요. 이건 이상해요. 정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너 요즘 왜 이래? 불안하니? 불안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요. 그게 불안한 거야. 넌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태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일단 생각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느꼈어요. 정태호는 제가 결국 도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님 정미라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형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이리 와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서진아, 어제 서류 받았지? 네. 그거 빨리 처리해. 집안일은 질질 끄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서진아,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찍기만 하면 돼. 어머님, 저 그거 왜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웃음을 멈췄어요. 모르겠으면 찍으면 되잖아. 왜 자꾸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요. 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서진아,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판단력도 불안정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형님이 거들었어요. 맞아. 서진이는 요즘 이상해. 병원 다시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넌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는 시댁 결정을 따라야 해.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에 정태호가 퇴근했어요. 저는 정태호를 붙잡고 물었어요. 태호 씨, 진짜 왜 그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정태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서진아, 넌 법을 몰라. 그냥 나한테 맡겨. 맡기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정태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아, 너 요즘 나한테 반항하니? 반항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질문도 반항이야. 내가 이해 못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 그게 반항이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태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봐. 그 뒤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상속 포기 각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윤서진은 정태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친권 사전 위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윤서진은 향후 출생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정태호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정신과 진단 동의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윤서진은 정신과 진료 및 입원 치료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서류는 저를 법적으로 지우는 문서였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서진아, 시댁에서 뭐라 안 하니? 함부로 친정 오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저녁에 정태호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서진아, 결정했어? 저 안 찍을 거예요. 정태호는 웃었어요.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안 찍을 거예요. 정태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넌 선택권이 없어. 이미 결정된 거야.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 집안이 결정했지. 저는 그 서류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미 제 이름이 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 빼앗긴 걸까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태호가 출근하기 전에 서류를 숨겨야 했거든요. 서류를 꺼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 봉투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2차 수정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멈췄어요. 2차 수정본이라는 건 1차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태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서진아,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정태호는 저를 쳐다보다가 넥타이를 맸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 가야 해. 준비해둬. 무슨 일인데요? 가족회의야. 내일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태호는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2차 수정본이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상담 번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걸지 못했어요. 형님이 제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동네 문구점에 갔어요. 서류를 복사하려고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몇 장이요? 3장이요.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복사본을 받아서 가방 안쪽에 숨겼어요. 원본은 다시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정태호와 함께 어머님 댁에 갔어요. 거실에는 어머님과 형님이 앉아 있었어요. 형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정태호가 소개했어요. 우리 집 변호사야.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는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말했어요. 서진아, 앉아. 저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서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정태호가 거들었어요. 그냥 절차야. 금방 끝나. 저는 서류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 안 할 거예요. 형님이 웃었어요. 서진아, 또 시작이네. 시작이 아니라 거부해요. 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서진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 이름인데 왜 제가 거부 못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부인,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무슨 법이요? 가족법상 재산 정리 절차입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그만해.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이 말했어요. 빨리 와. 저는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녹음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앉자마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호가 서류를 제 앞에 밀었어요. 여기 서명하면 돼. 저는 서류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아까 집에서 본 것과 달랐어요. 이거 다른 서류예요. 같은 거야. 그냥 형식만 바꾼 거야.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넌 법을 몰라. 변호사가 하는 말 들어.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 이거 안 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제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자꾸 바뀌잖아요. 정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넌 요즘 피해망상이 심해. 피해망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이 서류 2차 수정본이잖아요. 1차는 뭐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태호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이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윤서진, 넌 지금 집안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을 확인해?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사람?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사람이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정태호가 일어났어요. 서진아, 우리 집 가자. 저 안 가요. 뭐? 여기서 끝내고 갈 거예요. 형님이 소리쳤어요. 서진아, 내가 미쳤어? 저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집에 있던 거요.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태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서진아, 그거 어디서 났어? 집에 있었잖아요. 태호 씨가 준 거요. 넌 그걸 복사했어? 네. 정태호가 손을 놓았어요. 어머님이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야?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지운 뒤에 서명만 받으려던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 이제 안 당할 거예요. 정태호가 저를 막아섰어요. 서진아, 넌 지금 큰일 내고 있어. 큰일은 태호 씨가 낸 거예요. 저는 그대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태호, 저애 당장 데리고 와.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어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켜자마자 카톡이 쏟아졌어요. 정태호한테서 17통, 형님한테서 8통, 어머님한테서 3통. 저는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태호가 문을 열었어요. 어제 어디 있었어? 찜질방이요. 미쳤어? 가족회의 중간에 나가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태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진아, 너 어제 녹음했지? 네. 그거 지워. 안 지워요. 정태호가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뒤로 뺐어요. 손 떼요. 서진아, 그 녹음 파일 당장 내놔. 이건 제 거예요. 정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넌 지금 집안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 원래 적이었잖아요. 정태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 안으로 짐 싸.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뭐라고요? 이혼 준비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정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회사로 나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왜? 또 무슨 일이야? 이혼하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진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 나 잘못 안 했어. 그럼 시댁에서 왜 이혼하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엄마는 못 도와줘. 내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호 씨 측 변호사입니다. 이혼 협의 일정 잡으려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얼어붙었어요. 저녁에 형님이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서진아, 나와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진아, 너 진짜 이혼할 거야? 형님이 원하던 거잖아요. 내가 언제 원했어? 형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봤잖아요. 형님이 웃었어요. 그건 맞아. 근데 너 나가면 곤란해. 왜요? 넌 몰라도 돼. 그냥 사과해. 어머니한테. 저 잘못 안 했어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이기는 싸움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옷가지,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복사해둔 서류.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제가 가진 게 가방 하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또 바뀐 게 아니라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정태호한테 전화했어요. 문이 안 열려요. 넌 나가면 안 돼. 왜요? 어머니가 허락 안 하셨어.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 조용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내보내려던 게 아니라 가두려던 거였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갔어요. 5층이었어요.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열어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서류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작성자 박경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박경숙을 검색했어요. 한정욱 전 비서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박경숙은 5년 전에 어머님한테 해고당했대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박경숙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태호가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가야 했거든요.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저는 정태호가 씻는 동안 거실로 나갔어요. 정태호 가방 옆에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태호가 나오자마자 말했어요. 저 오늘 병원 가야 해요. 무슨 병원? 산부인가요. 정태호는 잠깐 멈칫했어요. 혼자가 문 열어주세요. 정태호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뛰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경찰서요. 기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데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사문서 위조요. 경찰관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이 서류가 위조된 것 같아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본인 이름이 들어간 서류네요. 네. 제가 서명 안 했는데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일주일 전이요. 경찰관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이거 원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못 가요.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남편이 문을 잠갔어요. 경찰관 표정이 굳었어요. 부인, 혹시 가정폭력 상황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원본 확보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는 접수증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접수증을 2번 떨어뜨렸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휴대폰을 켰어요. 정태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어요. 문자도 와 있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 와.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대신 박경숙을 검색했어요. 기사에 나온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를 뒤졌어요. SNS 계정이 하나 나왔어요. 최근 게시물이 1달 전이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한정욱 씨 며느리 윤서진입니다. 급하게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태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형님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3번째로 울렸을 때는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저 신고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이 다시 말했어요. 뭘 신고했어? 서류 위조요. 미쳤구나.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서진아, 넌 지금 내 인생 망치고 있어. 이미 망가졌어요. 어머님이 망가뜨렸잖아요. 입 조심해. 넌 아직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아니에요. 저 이제 안 당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저녁에 SNS를 확인했어요. 박경숙한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며느님, 제 번호로 전화 주세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며느님, 저 박경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박경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님이 저한테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며느님도 당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박 선생님,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어때요? 좋아요. 혼자 오세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모텔에서 잤어요. 집에 갈 수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경숙이 알려준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50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세요? 네, 며느님.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경숙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며느님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경숙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한정욱 씨가 숨긴 모든 거예요.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박경숙이 말했어요. 며느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며느님 생각보다 무서워요. 저 이미 알아요.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박경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며느님, 이거 쓸 때 꼭 백업하세요. 절대 원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오후 USB를 들고 PC방에 갔어요. 집 컴퓨터는 쓸 수 없었거든요. USB를 꽂자마자 파일이 열렸어요. 폴더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언장 수정 기록이었어요. 두 번째는 재산 이동 내역이었어요. 세 번째는 녹취 파일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유언장이 3번 바뀌어 있었어요. 첫 번째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세 번째 유언장에는 아예 며느리 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 수십 장이었어요.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정태호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이었어요. 날짜는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녹취 파일이 12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며느리 이름 빼.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뭐하러 줘. 박경숙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회장님, 그래도 며느리는 법적 상속자예요. 법은 내가 만들어. 빨리 수정해. 저는 그 녹음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태호 목소리였어요. 엄마, 서진이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의심 못하게 만들어.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 받아. 무슨 진단서요? 정신과 진단서. 우울증이든 뭐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파일을 전부 복사했어요. 이메일로도 보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PC방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태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정태호 씨 측 변호사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출석해 주십시오. 무슨 일인데요? 이혼 소송 관련 협의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녁에 다시 모텔로 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USB를 쳐다봤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한테 줘야 하는지, 변호사한테 줘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정태호한테 보여줘야 하는지. 저는 박경숙한테 전화했어요. 박 선생님, 저 USB 봤어요.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써요? 박경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님, 그건 무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써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쓰면 증거 인멸당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숨기세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어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정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2명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정태호가 말했어요.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어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들었어요. 첫 줄에 위자료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 번째 줄에 양육권 사전 포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안 해요. 정태호가 웃었어요. 서진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인생인데 왜 제가 선택 못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윤서진 씨, 이건 합의예요. 거부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그럼 소송하세요. 정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넌 이길 수 없어. 왜요? 증거가 없잖아. 저는 그 순간 USB를 꺼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박경숙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일어났어요. 저 변호사 선임하고 올게요. 정태호가 소리쳤어요.
서진아, 앉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날 오후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상담 신청서를 냈어요. 변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혼 소송 도움받고 싶어요. 상대가 합의 거부했나요? 아니요. 제가 거부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유가 뭔가요? 재산 은닉이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요. 변호사 표정이 바뀌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저는 USB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인한테 받았어요. 이거 법적 효력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서진 씨, 각오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단을 나와서 걸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님이었어요. 서진아, 너 미쳤어? 형님, 왜 여기 와 있어요? 태호한테 전화 받았어. 너 변호사 만났다며? 저는 팔을 뺐어요. 네. 서진아, 이혼 합의해. 그게 너한테 좋아. 안 해요. 형님이 저를 막아섰어요. 서진아, 넌 이 싸움 이길 수 없어. 그건 형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소리쳤어요. 윤서진, 내가 뭘 안다고.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어요. 형님이야말로 뭘 알아요? 형님은 저한테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잖아요.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대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형님이 소리쳤어요. 윤서진,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숨이 짧아졌어요. 저는 방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석 달 뒤에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정태호는 사문서 위조와 재산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상속 포기 대상이 아니라 정식 상속자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을 받던 날 정태호는 법정에 안 나왔어요. 형님, 정미라만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서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슴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날 박경숙한테 전화했어요. 박 선생님, 판결 나왔어요. 축하해요, 며느님.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박경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님, 이제 행복하세요. 네. 박 선생님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구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려 마셔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저는 지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해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 후배가 연락을 줬거든요. 서진 언니, 우리 같이 일할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좋아. 일주일에 3번 출근해요. 나머지는 재택근무해요. 월급은 적지만 제 통장에 들어와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어제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밥 먹었니? 네,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지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정 회장 댁 식구도 아니고요. 그냥 윤서진이에요. 서울 구로에 사는 35살 디자이너 윤서진이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숨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